다섯 번째, 번호판 매매 횟수입니다. 번호판 매매 횟수에 대해 궁금해 하신 분이 많으신데요. 어떤 분은 번호판 매매를 2회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 번호판 구입한 이후에 한 번만 더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절대 아닙니다. 번호판 판매는 무제한입니다. 다만 번호판을 양도하려면 번호판 구입한 후 5년이 지나거나 또는 65세가 넘거나 하는 등 조건이 필요한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요. 개인 택시 번호판 양도 조건. 첫 번째, 개인 택시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5년은 무조건 가셔야 되죠. 1년 이상 질병 등으로 운전이 불가하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진단서라야 하고요. 어원급 진단서는 안 됩니다. 해외 이민의 경우, 61세 이상의 경우 등으로 양도자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는 번호판 양도가 가능합니다. 위의 네 가지로 조건이라야만 번호판을 양도, 즉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여 개인 택시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재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 택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가장 잘 모르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택시 부재가 생소한 용어일 텐데요. 택시가 하루에 너무 많이 운행되고 풀리면 수익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이를테면 3부제식으로 기사님도 좀 쉬시게 하고 매일매일 적정 대수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죠? 즉 이틀 하고 하루 쉬는 방식인데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부재, 가조, 나조, 다조가 있고요. 보통 이틀 운행하고 하루 쉼. 예를 들어 6월 1일 기준으로 하면 6일 1일 날 가조가 쉬죠. 6월 1일 날 쉬었다면 그 다음에 2일 3일은 운행하셔야 되고 이틀하고 그 다음날 4일 날은 쉬는 거죠. 나조의 경우에는 가조가 1일 쉬었으니까 나조는 2일 쉬어야 하고요. 6월 2일을 쉬는 거죠. 3일날 4일날 이틀 운행하고 그 다음날 5일날 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부재 다조의 경우에는 3일날 쉬고요. 1일날 가조 쉬었고 2일날 나조 쉬었으니까 다조는 3일날 쉬고 그 다음날 4일 5일 운행하고요. 그 다음날 6일날 쉬는 것입니다. 시간은 04시 시작이고 04시에 마쳐야 됩니다. 매 타기 기준입니다. 즉 04시 전에 새벽 4시 전에 매 타를 찍으면 관계없는데 04시를 지나서 05시에 매 타기를 찍으면 4시 이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입니다. 다음 월나조 또는 목나조가 있는데요. 얘는 좀 되기 힘듭니다. 추첨을 통하여 되고요. 보통 추첨하여 당선되는데 1년 또는 2년 이상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9번 월나조의 경우에는 일요일 수요일은 무조건 쉬고요. 월나조는 월요일 오후 4시부터 운행 시작하여 화요일 수요일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은 무조건 쉬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쉬고요. 목요일 오후 4시 운행 시작하여 일요일 새벽 4시까지 운행을 합니다. 목나조는요. 일요일 수요일은 무조건 쉬고요. 월요일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월나조는 오후 4시에 시작하고 목나조는 새벽 4시에 시작하는 그 차이점이지. 월나조 같은 경우는 일요일 쉬고 또 너무 피곤하긴 하니까 월요일 오전에도 쉬고 월요일 오후에 나가는 거고, 목나조는 일요일 날 충분히 쉬고 월요일 새벽 4시부터 운행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오후 4시까지 하고요. 수요일 쉬고 목요일 새벽 4시에 운행 시작하여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운행하는 거죠. 그 시간은 04시 시작하거나 뭐가요? 목나조고요. 16시 오후 4시에 시작하는 것은 월나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요. 심야 구조가 있습니다. 심야에만 하겠죠? 9번 심야 구조입니다. 한 달 쉴 시후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졸음이 무섭기 때문에 한 달 뒤에 해보고 힘들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흔히 택시 기사님들은 음주운전보다 졸음운전이 더 무섭다라고 하지요. 졸음운전입니다. 일요일 무조건 쉽니다. 심야 구조요.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운행할 수 있는데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에 마쳐야 됩니다. 저녁 9시 밤샘이라고 아침 9시 월, 화, 수, 목, 금, 토 운행 가능합니다. 다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전기차 운행료 부재가 없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두 운행 가능하고요. 이유는 전기차 구입을 장려하고 있고요. 또 현행 전기차는 충전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재를 풀어준 거죠. 시간은 자유입니다. 7번째, 카카오 택시 가맹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내에 보시면 노란색 카카오 T 택시라 하여 자주 눈에 띌 것입니다. 카카오 T 택시로 리브랜딩 됐죠. 이런 택시 많이 보셨죠? 카카오 T는 같은 장소에서 호출 요구가 있을 때 가맹 택시에 우선 배치를 잘 주어 승객을 태울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승객의 경우 승객용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기입하게 되면 호출받은 택시의 현재 위치와 승객 위치까지 지도에 표시되어 탑승이 됩니다. 문제점은 일반 콜 택시와 달리 기사에게 목적지가 표출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승객의 경우 택시 잡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카카오 T블루 가맹 택시 대수는 16,000대 정도입니다. 소수에게 제공하고 또 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선 배차라는 절대적 혜택이 제공되는 탓에 가맹 조건에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 택시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입니다. 첫째, 일상이 자유롭다.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20일만 일하고 10일은 쉽니다. 자유로운 편입니다. 일하다가 피곤하면 언제든지 쉬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수입이 안정적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비켜간 직격권은 아주 드물어요.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는 열심히만 하면 웬만큼 이상의 벌이는 한다고 합니다. 한 달 매출이 정말 잘 되면 순수입 500 이상, 안 되어도 200 이상은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한다는 조건에서입니다. 셋째,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사회생활을 하려면 동료, 상사, 거래처 등 사람에게 겪는 스트레스가 무지무지 큰데요. 개인 택시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비교적 없는 편입니다. 부상만 안 만다면요. 네 번째,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 느낌을 즐길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다니다 보면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의 옷차림, 복장, 말투, 이슈, 관심사 등 쉽게 알 수 있어 감과 촉을 잘 유지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시는 고객은 바로 수입이 되어서 일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만나는 손님은 곧 돈입니다. 모든 자영업은 원가, 손익계산서 등이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은 매출의 40% 이상을 가져가며 기타, 관리비, 유지비,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 등 고정비가 보통 40% 그 이상입니다. 여섯 번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겁습니다. 이분 저분 다 찾아온다는 거죠. 교수, 의사, 선생님, 아저씨, 아줌마, 총각, 아가씨 등 또 조용한 사람, 떠드는 사람, 음악 듣는 사람, 경찰서 가는 사람, 해외여행 가는 사람 등 즐겁습니다. 이제 단점 가볼까요? 첫째, 초기 개인 택시 구입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아까 봤다시피 번호판 값이 평균 8천만원에다가 차 구입비 약 2천만원 정도 하면 적어도 초기 비용은 1억 원 이상 있어야 하죠.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도 합니다. 둘째, 쉬는 날이 정해져 있기에 조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지방 경조사 등 큰 행사가 있으면 쉬셔야 합니다. 다행히 쉬는 날이면 괜찮겠습니다. 셋째,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개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조합회비, 자동차 보험, 연료비, 차량 유지비, 고장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넷째, 연차 휴가, 주말, 공휴일,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나 택시운송조합에 가입하셔서 조합비를 내면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하시는 게 좋겠네요. 5번째, 야간운행 시 취객, 진상을 만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운전이 주업이기 때문에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간혹 손님들이 택시기사를 자기보다 낮은 등급으로 보고 함부로 대하는 손님들이 있어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고, 운전을 계속하다 보면 운동 부족으로 하체 근육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 등산을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 건강관리는 잘 해야겠죠? 6번째, 택시를 자가용처럼 타고 여행을 다니기에는 다소 불편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분들은 차가 2대인 기사님들이 많으시며 조금 외롭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감이 상당하고 때론 불청객, 주정차, 교통위반 등으로 범칙금, 과태료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개인 택시라는 직업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퇴직이나 은퇴 이후 1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 혹시 잘못된다면 그 데미지는 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이 정년이 없고 나름 홀로 시간관리,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타인으로부터 감정 착취당하지 않으며 남의 지시 안 따르고 인생 후반 평생 직업으로 여유로운 삶을 생각하신다면 크게 나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이를 먹다 보면 얼마를 버느냐보다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소일거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현명한 판단을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의 공감의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